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자가 할 일을 하지 못한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안겨야 하는 불합리한 관습을 보여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35세 미진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진우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안정된 직업, 무엇보다 신사적인 매너가 인상적이었죠. 진우는 3대 독자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늘 미진을 우선시했고 미진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미진 씨, 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지 않을래요?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미진의 부모님은 진우 집안의 가풍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대대로 교직에 종사해온 명문가에 부모님도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분들이셨거든요. 결혼식 날 미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고 미진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도 전폭적으로 지지하시며 늘 응원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진은 정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기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진우는 먼저 집안일을 나눠서 하자고 했고 미진의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만의 데이트를 즐겼고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는 몇 명이나 나올까? 글쎄, 둘 정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런 진우의 말에 미진은 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믿었거든요. 결혼 1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죠. 미진아, 몸은 좀 어때? 혹시 좋은 소식은?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생리를 시작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진은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2년차가 되자 주변의 압박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단골 화제가 되었죠. 미진이는 언제 이세 보나?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늦게 나으려고 해서 문제야. 미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진우는 그런 미진의 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위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말로 대충 넘어가려는 진우를 보며 미진은 첫 번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줘야 할 남편이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년 차부터는 압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진에게 민간요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보양식까지 권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좋아진대. 옆집 며느리도 이거 먹고 바로 임신했어. 병원에는 가봤어. 혹시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미진은 이미 병원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신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의사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고 했지만 미진은 그 말을 시대게 할 수 없었습니다. 4년차가 되자 시아버지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아, 우리 집안은 3대 독자거든. 아들이 꼭 있어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진은 자신이 단지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가문을 잇는 수단으로만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5년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씀이 점점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애를 낳는데 미진이만 왜 이럴까? 혹시 직장 다니느라고 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아니야? 급기야 시어머니는 미진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단 직장부터 그만두고 몸부터 챙겨. 아이가 생겨야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니야. 미진은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도 소중했고 경제적인 부분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미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직장, 커리어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애 낳는 게 먼저지. 시아버지의 말에 미진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출산에만 달려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진우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미진을 실망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미진이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토로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나를 너무 몰아세워.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압박받으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진우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부모님도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도 좀 이해해줘. 그럼 나는? 내 마음은 누가 이해해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부모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미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시종일관 자신의 편이 아니라 부모님의 편이라는 것을. 그 밤 미진은 혼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진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안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인 현수였습니다. 현수는 미진보다 5살 어린 신입사원이었는데 유독 미진을 잘 따랐습니다. 선배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현수는 미진의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따뜻한 말로 위로해줬죠. 선배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현수의 말에 미진은 오랜만에 마음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을 현수만큼은 공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선배님, 맥주 한잔 하실래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집에 가서 또 시댁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현수를 따라 근처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선배님, 집에서 많이 힘드시죠? 맥주 몇 잔을 마시자 미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그런데 자꾸 압박받으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현수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선배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날 이후로 미진과 현수는 종종 퇴근 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진에게는 유일한 숨통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진아, 내가 요즘 남자애랑 술 마신다며? 누가 그러더라? 미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아는 분이 우연히 목격하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회사 후배와 간단히 맥주 한 잔. 간단하다니. 유부녀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졌죠. 당신, 정말 그런 거야?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진은 억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회사 동료라도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남자랑 술을 마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냥 이야기만 나눴는데. 하지만 진우는 미진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진이 우연히 진우의 휴대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우가 샤워하는 사이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려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죠. 오빠, 어젯밤 고마웠어.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 발신자는 소연이었습니다. 진우의 어릴 적 친구였죠. 미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이 이미 오랫동안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힘들지? 나라도 오빠 곁에 있어줄게. 소연아, 고마워. 너만 내 마음을 알아주네. 미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시댁의 압박 때문에 괴로워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위로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진은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진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야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연과 만나고 있었고 주말에도 핑계를 대고 외출하곤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진우가 출장 간다고 한 날, 미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들을 받게 되었죠. 호텔에 들어가는 진우와 소연의 모습,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소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소연은 이미 임신 3개월 상태였습니다. 미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모든 비난을 혼자 받아왔는데 정작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임신까지 시켜버린 것입니다. 미진은 증거를 들고 진우를 기다렸습니다. 진우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거든요. 미진아, 나는 5년 동안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뒤집어쓰고 살았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있었던 거야? 미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변명이라도 해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미진은 진우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5년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하지만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시아버지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미진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도 소연이가 아이를 가졌다니 다행이네.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진아,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꼭 필요해. 내가 5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잖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진우를 좋아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아이까지 가졌으니. 미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진우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소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나를 괴롭히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더니 정작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괜찮다는 거예요? 미진아, 말이 너무 심하다. 진우도 답답했을 거야. 그럼 저는 뭐예요? 제 마음은요? 시아버지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미진아, 이제 그만 정리하자. 소연이와 진우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줘. 그 순간 미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이 집안의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여겨졌을 뿐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진은 더 이상 이 집안에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측에서는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려고 했고 심지어 미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5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진우가 외로움을 느낀 거 아니야? 변호사를 통한 협상에서도 진우 가족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은 지치고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얼굴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결국 미진은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진우 부모님 명의였기 때문에 나와야 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개인 물품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짐을 싸면서 미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진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외롭고 서툴렀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청소하고 혼자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점차 자유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하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며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진은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미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 팀장이 바로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미진과 동갑이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첫 미팅에서부터 미진은 민호에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미진 씨 의견이 정말 좋네요. 이런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민호는 미진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줬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민호가 미진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미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진실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미진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미혼이신가요? 미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사실 이혼했어요. 민호의 표정이 잠시 변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민호는 미진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뎌낸 미진을 더욱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10개월 후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미진 씨, 저는 미진 씨를 정말 좋아해요. 혹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 생각 없으세요? 미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이미 실패한 결혼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민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미진 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미진 씨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든 없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미진과 민호는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에게는 첫 번째 결혼식보다 훨씬 의미 있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미진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미진아, 우리 민호 좀 잘 부탁해.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미진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전의 시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결혼 후 민호는 미진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집안일을 함께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미진의 직장 생활도 적극 지원해줬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뒷바라지 할게요. 민호의 말에 미진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미진이 임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민호와 함께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 임신한 거예요? 병원에서 확인받고 나서도 미진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미진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민호는 임신 기간 내내 미진을 극진히 돌봐줬습니다. 입덧할 때는 등을 쓸어주고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아기야, 아빠야.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착하게 있어야 해. 민호가 배에 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미진은 이전의 결혼 생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미진을 압박하기만 했지 정작 함께 노력하거나 위로해주지는 않았거든요. 10개월 후 미진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준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미진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정말 많이.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정착했습니다. 민호와 준서가 있는 행복한 가정, 안정된 직장 생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진은 민호, 준서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나갔습니다. 준서가 생일 파티에 멋진 옷을 입고 싶다고 해서 아동복 매장을 구경하고 있었죠. 엄마, 이거 살래요? 5살이 된 준서가 파란색 셔츠를 들고 물어봤습니다. 미진이 웃으며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진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진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돌아보니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8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진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진우 옆에는 소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모습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7살 정도 된 딸이 있었습니다. 미진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가 준서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민호의 물음에 미진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미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화점 한복판에서 말이죠. 미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진우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민호가 단호하게 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제 아내와 아이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진우는 민호를 보더니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미진이 아이야? 미진은 준서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그 순간 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미진과의 5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미진이 다른 남자와 이뤄낸 것을 눈앞에서 확인한 것이었거든요. 진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진아, 나 정말 할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미진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진우의 절박한 표정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5분만 시간을 줘. 민호가 준서를 데리고 잠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진은 마지못해 진우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무정자증이었어. 미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이가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내 문제였어. 미진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아이를 못 가진 건 내 탓이었어. 당신 탓이 아니라. 미진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든 비난, 모든 압박이 헛된 것이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소연이 딸은? 진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야. 소연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였어. 미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3년 전에. DNA 검사를 해봤는데. 3년 전이라고요? 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전이면 자신이 이미 민호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미진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용기가 없었다고요? 5년 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도. 미진아, 5년 동안 저 혼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정작 문제는 당신에게 있었다는 거네요.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소연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다고요? 언제요? 아이를 낳고 나서. 사건이 좀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미진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통받았던 5년이 완전히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우는 계속해서 미진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진아,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내가 당신을 너무 소중한 줄 몰랐어. 정말 바보였어.
미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가정이 있어요. 그때 민호가 준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미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미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 저는 이제 과거의 미진이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저를 5년 동안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어요. 미진은 민호와 준서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진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미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뭐가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미진은 준서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지? 엄마, 아빠. 맞아, 우리 가족이야. 그 후 미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진우 가족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미진 언니, 혹시 진우라는 사람 알아요? 언니 전 남편이라고 들었는데. 미진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동료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더라고요. 망했다고요? 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진우도 회사에서 잘렸다던데. 미진은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소연이라는 여자랑도 별거 상태래요. 아이 문제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던데. 미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진우 가족의 몰락이 일종의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진우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미진은 처음에는 읽지 않으려 했지만 민호가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어. 지금 우리 집안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당신을 잃은 것이 가장 큰 후회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미진은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였거든요. 그 후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진은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은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아빠, 학교에서 가족사진 그리기 숙제가 나왔어요. 그래? 우리 가족 그림 그릴 거야? 네. 아빠, 엄마, 저, 그리고 은서도 그릴 거예요. 준서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며 미진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미진을 아꼈습니다. 둘째를 낳은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은서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정말 행복해요. 민호의 말에 미진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미진은 마트에서 또다시 진우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진우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말끔하지 못했고 얼굴에는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진아. 진우가 다가왔지만 미진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미진아. 나 정말 힘들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이랑도 완전히 끝났고 부모님도 요양원에 모셔야 할 상황이 돼버렸어. 미진은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미진아,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하지만 진우가 또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이 막았습니다. 진우 씨, 일어나세요. 미진아. 진우 씨,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예요. 알고 있어. 하지만 미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힘든 건 제 탓이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미진이가 아니에요. 저를 괴롭혔던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어요. 진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되는 거지. 미진은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진우 씨. 저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 말을 끝으로 미진은 진우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진은 민호와 아이들이 거실에서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은서도 아장아장 걸어와 미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보고 싶었어. 네. 엄마 어디 갔어요? 마트 다녀왔어. 민호가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마트에서 뭔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좀. 미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났어요. 민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또요? 뭐라고 하던가요? 도움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민호는 미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아니요, 전혀.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뭐가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미진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민호와 준서, 은서가 있는 이 공간이 자신의 진짜 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분이요? 완전한 안정감이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확신. 민호는 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진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미진과 민호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혹시 전 남편이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미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없어요. 저는 이미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요? 저에게는 당신과 아이들이 있잖아요. 미진 씨가 겪었던 5년간의 고통은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던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반면 민호는 달랐습니다. 미진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고 미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있든 없든 미진 자체를 사랑한다고 했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